네, 감사합니다. 김영국입니다. 네, 오늘 이제 해마다 그 10월 둘째 주에 이벤트가 있죠.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해마다 10월 둘째 주가 되면 노벨상 발표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나테크에 대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아이템, 이 글리칸이 2025년도 올해 받은 노벨상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정말 이슈가 좀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이제 오늘 좀 노벨상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일찍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대에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죠? 네, 일찍 사업을 시작하면 일찍 망합니다. 네, 일찍 사업을 시작하면 일찍 망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예리하십니다. 일찍 사업을 시작하면 일찍 망합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서 참 그 어려운 이제 고난의 행군을 시작을 했죠. 이제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뭘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배낭여행 때 이제 뉴질랜드를 배낭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와, 그 나라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세금을 정확하게 이제 내가 첫 번째 직업에서 100만 원을 벌면 한 3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요. 내가 직업이 두 개가 있다. 그럼 두 번째 직업에서는 거의 40% 가량 세금을 내요. 대신에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뭐 병원에 가도 무료고 교육비도 무료고 그 이후에 뭐 완벽하게 복지가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뭘까라고 봤는데 이제 그 정책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만 원을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띄어먹었다고 해나? 누락을 시켰잖아요. 그죠? 걸리면 보통 벌금이 10만 원이 나온다. 뭐 해볼 만하죠. 그죠? 근데 그 나라는 세금을 100만 원을 띄어먹다 걸리잖아요. 벌금이 10억 나와요. 와, 완전히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광고 나오죠. 거기에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용서를 받은 기회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세금 떼어먹다 걸리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로 이제 이민을 가야겠다. 그래서 나의 노후 준비를 이제 뉴질랜드에서 해야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이제 한국에 계신 제게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게 되고요. 그때 이제 글리코를 처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재미있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앞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준비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자, 건강, 재정, 중요하죠. 근데 갈수록 이 두 가지를 다 챙기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이랍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건강과 재정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첫 번째, 과학이 발전하면서 식품 가공이나 식품 첨가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건강에 문제가 되고요. 또 평균 수명이 또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자, 유엔이 정립한 예,
평균 이제 65세까지는 청년이래요. 청년. 예, 이게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1950년대, 그죠? 1950년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사망 나이는, 제가 오늘 그 퀴즈를 많이 낼 거예요. 근데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 제가 맨아픔을 2개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강의 끝나고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균 연령 아까 몇 세? 46세였습니다. 46.7세.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60살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 그래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죠? 요즘에 60살에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 하면 뭐 사람들 뭐 혼나요, 요거도 먹어요, 뺨 맞아요, 뭐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돈을 버는 기간은 예전에는 어때요? 돈을 버는 기간이 길었고요. 돈을 쓰는 기간이 짧았대요. 그게 문제가 없었죠.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때요? 돈을 버는 시간은 짧아졌는데 돈을 쓰는 시간은 길어졌대요. 그런데 돈을 벌고 싶은데 일자리도 점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돈을 버는 기간은 줄어들었고, 돈을 써야 되는 시간은 늘어났고, 그런데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러니 뭐, 보통 문제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건강과 재정 2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열심히 잘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답이 아니라 면역입니다. 면역. 여러분, 면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면역이 뭐예요? 자, 면역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면역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면역은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게 바로 누가 과연 면역을 우리 몸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이 면역을 관리를 할까 봤더니 그게 바로 글리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면역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글리칸을 모르는 사람은 많죠. 그게 어때요?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과연 글리칸이란 무엇일까? 오늘 이제 핵심 강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자, 눈이 아프면 어디 가요? 관과, 이가 아프면? 치과, 다리가 아프면? 각각 치료하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각각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눈도 세포로 되어 있고 이도 세포로 되어 있고 다리도 세포로 되어 있으니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메나테크에서는 글리칸이라고 하는 물질로 눈을 치료하는 방법과 이를 치료하는 방법과 다리를 치료하는 방법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전에는 이런 모양으로 세포를 공부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모양으로 세포를 공부한대요. 그러면서 새롭게 발견된 세포에는 뾰족뾰족한 이러한 안테나라고도 하고 뭐 더듬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뭐 세포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테나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죠? 안테나. 안테나라고 하면 신호르가나 전파를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이제 안테나가 건강한 사람은
보통 한 10만 개가 있는데요.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안테나가 많이 줄어들어 있대요. 자, 여러분 이제 요 사진 기억하세요. 그죠? 요 사진. 요 사진은 어때요? 메나테크 강의할 때마다 항상 나오죠. 제가 여기서 사업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한 15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메나테크 처음 강의를 들을 때 그때도 이 사진이 나왔었어요. 뭐냐면 독소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별해야 된다. 이게 면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면역의 핵심 물질은 뭐라고요? 자, 면역의 핵심 물질은 네, 글리칸입니다. 물론 비타민이나 오메가3나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면역에 있어서 핵심 물질은 바로 글리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오늘은 조금 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비타민이나 오메가3도 중요하지만 이 글리칸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오메가3를 판매하는 회사는 많지만 글리칸을 판매하는 것은 메나테크가 전 세계 독점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거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의 몸을 이렇게 건물에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면 비타민, 오메가3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의 기둥이고요. 클릭 고양소는 뭐예요? 기초 기반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중간에 기둥이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집이 무너지진 않죠. 그죠? 그죠? 만약에 하지만 이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집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만큼 당 영양소 글리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글리칸.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이제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죠? 글리칸. 면역. 면역은 글리칸을 빼고는 면역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면역에는 관심을 가지는데 왜 글리칸은 잘 모를까? 참 답답하죠. 그죠? 저만 답답한가요?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죠? 자, 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우리가 탄수화물 하면 뭐예요? 먹으면 살찌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종류가 20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여기에 특별한 탄수화물이 있대요. 그 특별한 탄수화물은 뭐예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세포의 안테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자, 단일 주제로 노벨상을 7번을 받았대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냐면 2012년까지 자, 일단 이것만 봐도 대단하죠. 단일 주제로 이 글리칸이 도대체 뭐길래 7번의 노벨상을 받았나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서 각각의 이제 내용, 네, 받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요 내용이죠. 그죠? 자, 2022년 뭘로 노벨상을 받았죠? 필립화학과 빌리칸. 기억나나요? 예. 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기에는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자, 2023년에는 뭘로 받았어요? 네. 2023년에는 마이크로 RNA인데요. 여기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클릭한하고 관련이 있다. 이게 이제 그러면 8번째, 9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이 두 개는 어때요? 한 해에 받은 내용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10번째가 되겠습니다. 2000 작년이죠. 그죠? 작년에는 뭘로 받았어요?
벌써 다 여기 써 있는데 그죠? 작년에는 알파폴드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냈기 때문에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거고요. 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처음에 분자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처음에 어때요? 인간의 병은 DNA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됐고, 그 다음에 어때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단백질을 연구했죠. 근데 단백질을 연구해도 이거에 대한 비밀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글리코 시대가 앞으로 넘어올 텐데, 자, 올해 이제 그러면서 2022년, 2023년, 2024년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퀴즈. 2025년 올해는 몇 번째 노벨상일까요? 6번째. 아니, 노벨상이 처음 만들어진 시간부터. 막, 아니, 노벨상이 처음 탄생한 이래 몇 회 노벨상일까요? 아니, 막 아무렇게나 얘기해 보세요. 제가 250회는 너무 많고요. 자, 그러면 노벨상이 최초로 몇 년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걸 알면 연관이 되는데. 100회는 조금 더 됐어요. 요거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노벨상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줄은 아시죠? 그죠? 알프레도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개발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걸로 착각을 하고 다이나마이트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이 자리에 숨졌다. 그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평생에 자기가 벌은 돈을 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인류 과학에 기반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의 규모가 자, 노벨상 받으면 상금이 13억이래요. 그러면 해마다 6개의 분야의 상을 주죠. 그러면 한 7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은행에 얼마를 예금해 놓으면 매달 70억씩 이자가 나올까요? 뭐 그거보다도 뭐 더, 이게 노벨이라는 거에 기관인데 이제 노벨이 1890 몇 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최초로 노벨상이 시작이 된 게 1900 정답! 1901년도예요. 그러면 올해가 몇 회예요? 125회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벨상 후보. 노벨상 후보가 이제 네 명이 노벨상 후보로 올라갔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전공이 생화학이고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첫 번째 노벨 생리의학상에 네 명의 후보가 올라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백혈병의 줄기세포를 규명을 하고 그에 대한 암치료 과정인데 이것도 글리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노벨상 후보예요. 이거는 뭐냐면 호르몬,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개발을 해서 이 펩타이드 호르몬과 그렐린 수용체 연구인데 이것도 글리칸과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아직도 노벨상이라는 게 어때요? 단백질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 자, 여러분 메나테크 강의 들으면서 펩타이드하고 관련이 많은 제품이 있죠. 뭘까요? 오소린 정답. 두 번째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뭐 어떤 새로운 물질이에요. 저도 뭐 깊이 있게 저도 이제 요거를 막 며칠씩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내가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냥 제가 이제 개요를 설명하자면 이 사람은 이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관절했고 이번 이제 그 수용체가 리셉터인데 이 오솔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우리 오솔린은 어떻습니까? 단백질이 보통 세 종류가 있죠. 유청 단백질, 분리유청 단백질, 가수분해 단백질. 그러니까 이게 가수분해 단백질을 하면서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또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CCK라고 해서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오솔린에 관련된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노벨상 후보였고요. 자, 세 번째는 요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위고비나 이제 GLP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그 체내에 있는 인슐린이나 혈당이나 그 관련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글리칸하고 관련이 깊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번 해주시면 아주 해주실 거면 열심히 좀 해주세요. 네, 드디어 자 2025년 네 명의 후보 중에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아이고, 네, 내용은 일단은 이제 용어는 좀 어려워요, 그죠? 용어는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해마다 이제 노벨상이 발표가 되면 이제 노벨상 받은 내용을 이 한 장의 이 종이로 노벨상 받은 내용을 딱 정리를 해주거든요. 여기 딱 보면 뭐예요? 이 우주선이 있죠, 그죠? 이 우주선은 뭐예요? 뭐 TREG래요, 그죠? 우주선이 있고 여기에 보면 우주선 안에서 망원경을 쓰고 무언가를 찾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FOXP3래요. 어쨌든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T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베네테크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게 또 노벨상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노벨 생리의학상 뭐 T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T세포가 바로 이제 이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뭐 그러니까 막 내용이 좀 각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면역 조전세포, 뭐 T세포, 뭐 면역 브레이크 뭐 이런 어떤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내용은 좀 이제 세 분이 받았잖아요. 그죠? 일본 사와구치 이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이 이제 아까 두 분은 좀 전에 그 우주선 안에 사람이 타고 망원경을 보고 있었죠.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요 부분에 관한 네. 예, 예, 이 부분,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나요? 여기에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일 중에 뭐예요? 독소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바이러스, 독소, 이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이제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부분은 조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 보통 제가 공부 최대한 쉽게 어려운 말 빼고 보통 이제 DNA라는 거는 세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을 나간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DNA가 집을 나간대요. 그럼 이제 집 나간 DNA를 어때요? 누군가가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 잡으러 가는데 뭘 타고 잡으러 가요? 아까 그 우주선을 타고 잡으러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C게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잡아다가 그럼 걔는 이제 집 나간 DNA를 잡아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죠. 근데 집에서 얘는 내가 잘 모르는 앤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미아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적군을 발견했다. 방어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와요? 안테나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단백질이죠, 단백질. 그러니까 결론은 어때요? 올해의 노벨상도 어디예요? 단백질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이 탄수화물이 연구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죠? 자, 여러분, 소포체, 골지체 강의 중에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테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결국은 이제 이 집 나간 DNA를 얘가 잡아다가 스트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신호를 보내면서 따따따따따따따따 해서 뭐 인터페를 쭉 해가지고 딱 결론이 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때요? 우리는 이제 메나테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테나 하면은 딱 뭐가 생각나요? 클리코 생각이 나죠? 그죠? 그림을 봐도 어때요? 이 안테나가 분명히 글리코인데 여기에서는 글리코라는 말이 빠져 있고 스트링이라는 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스트링은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단백질에 글리코가 붙지 않으면 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알고 있는 우리가 진짜 노벨상보다 더 대단한 거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나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정말 이건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스트링이 단백질인데 이 스트링이 단백질인데 이게 글리코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못 찾겠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봐라 이거 안테나처럼 생겼지 않냐 이게 내가 뭐 우긴다고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죠? 예,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스트링하고 글리코하고 관계가 있냐? 그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트링은 쭉쭉쭉쭉 신호시계 그러면서 스트링은 뭐예요? 단백질, 천역, 면역 센서. 글리카는 단백질에 붙는 당사술. 자, 글리칸이 붙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ER 골지체 이동으로 인터페로 신호가 활성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스트링에 글리칸이 붙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집 나간 애를 잡아와도 얘가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정상적인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게 이제 2025년에 이제 글리코, 그죠? 단백질의 폴딩 과정을 거치려면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단백질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2023년도에도 단백질이죠, 그죠? 스파이크 단백질 그리고 2024년도에는 단백질 구조와 분석. 결국은 이제 올해도 이제 단백질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백질은 단백질은 뭐예요? 당화. 단백질에 글리코가 붙지 않으면 어때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죠? 예. 단백질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이다. 이게 이제 2025년 관련된 내용인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일단 후보로 네 개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네 가지 부분이 다 연관성이 있고 특히 이제 올해는 이 정리를 하자면 이거를 뭐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죠? 예, 이 부분 결국은 예, 핵심 내용은 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적군을 발견했다. 그죠? 집 나간 DNA를 발견했다. 잡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예, 이 안테나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세 명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일본의 남자분은 요거 시캠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남자 한 분이 이 스트링에 관한 연구 그리고 여자 한 분이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을 노벨상을 받아서 이 세 분이 이제 노벨상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수상을 하게 된 거고 그 중에 이제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였어요? 단백질이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어때요? 이게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스트링에는 어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글리칸이 붙어야 제대로 된 골지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보내주면 이게 이제 활성화가 돼서 여기서 인터페론이 나와서 실린다는 내용이 올해 노벨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노벨상뿐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올해 근데 앞으로도 이제 이슈화가 좀 많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공부해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남자분이 이 논문을 쓴 게 지금 10년 전에 10년 전에 논문을 쓴 게 이제서야 노벨상을 받은 거죠. 10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 그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핵심 내용은 요 내용만 가지고는 입증이 안 되니까 자, 이 내용이 더해졌는데 여기에 앞으로 이제 글리코는 어때요? 단백질보다는 연구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관련된 노벨상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메나테크의 어떤 글리칸에 대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글리코에 관련된 내용들은 옥스퍼드, 하버드, 각 유수의 대학 그리고 정말 많은 저널을 통해서 소개가 됐고요. 자, 또 특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대한민국 특허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보면은 지정국 여기 밑에 각 나라들이 있고 또 그 아래쪽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제가 이제 특허 관련해서도 자, 이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메나테크 특허입니다. 그죠? 이 메나테크 특허는 아, 언제 나왔나요? 몇 년도에 나왔죠? 1996년도에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엠브루토스는 언제 나왔나요? 1996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특허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여기에 mRNA와 HIV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 mRNA나 뭐 HIV 내용이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죠?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메나테크에는 1996년도에 이 특허에 실렸었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이 두 분이 mRNA와 HIV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나테크 제품에 대한 이론성들이 점점 입증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엠브로토스 글리코 영양소는 어, 의학에서 나왔나요? 과학에서 나왔나요? 과학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때요? 의학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는데 30년 전에 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제품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데 그게 왜 좋아지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서야 노벨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요즘에는 이제 강의 중에 막 QR코드 찍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죠? 자, 요거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네, 찍으면 딱 요 이제 그림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공개 전문으로 공개 전문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오른쪽 V표 두 개 있죠? 요거를 눌러서 예, 저장하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여기 관련된 특허의 내용이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슉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특허가 얼마나 또 대단한 내용인지를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자, 특허 그래서 예. 결국은 여기에 이름을 보면 어때요? 질병 이름이 다 다르죠. 그죠? 여기 나와 있으면 질병 이름은 다 다른데 여기에 보면 ABC, ABC, ABCD 이 비슷한 제품의 계열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질병을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게 문서와 제품에 대한 효과가 문서로 입증되어 있다라는 게 메나테크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위에가 전 세계 매출에 대한 그래프고요. 이 빨간 점이 뭐예요? 이게 이제 한국 매출이에요. 아, 근데 어때요? 좀 많이 아쉽죠? 그죠? 예. 지금, 자, 아메이나 애터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연매출이 1조 가까이 달성을 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안정화되어 있고, 그러면 어때요? 회사가 안정화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싸고 편하게 쓸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업의 기회는 많이 감소해 있잖아요. 그죠? 메나테크는 아직 연매출이 한 800억 정도 되어 있고 자, 앞으로 이러한 이슈나 노벨상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어때요? 지금 잘 되는 회사보다는 앞으로 더 성장하게 지금 내가 너무너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장이 작아진다면 이거는 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최고. 이거나 최고. 자, 사업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관련된 아이템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최초는 어때요? 항상 우리는 최초의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김치냉장고 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그리고 그 손에다가 상처나면 붙이는 거 뭐라고 하죠? 데일밴드? 지금도 데일밴드가 없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약국에 가서 데일밴드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게 막 그래서 테이프가 붙이는데 뜯으면 찍 소리 나가지고 붙이는 거. 스카치 테이프. 참 말도 어려워요. 그죠? 그죠? 스카치 테이프. 말도 어려운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가냐면 뭐예요? 최고의 자,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작은 집에서만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가니까 TV가 왠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좀 큰 거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TV 중에 최고 비싼 TV는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그 현대백화점에 그 쭉 해서 나와 있는데 9,200만 원이라고 가격표가 딱 써 있더라고요. 자, 그 TV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 않는데요. 그냥 최고 좋은 거 주세요. 그러고 그냥 결제하고 간답니다. 우리도 물건 살 때 그러지 않나요? 뭘 따져요? 그냥 가장 좋은 거 주세요. 그럼 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유일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체제가 없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치아가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남의 치약을 꽤 오랫동안 많이 썼었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이제 그 애터미 치약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거보다는 조금 효과는 떨어지는데 가격이 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쓰게 된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도테라 치약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아메이 거하고 애터미 거하고 가격은 중간 정도인데 효과는 거의 이제 아메이 정도 수준으로 꽤 이제 만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메나테크에서 메나테크 치약이 나왔는데 무슨 치약이 나왔어요? 글리코 치약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치약이라는 거는 글리코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단하지만 치약은 대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대체제가 많은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회사로 브랜드를 옮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부에 너 흥분하니까 막 아, 흥분하니까 막 엠브루토스인지 안브루 자, 이 엠브루토스는 그죠? 이 엠브루토스는 메나테크 말고 다른 곳에서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엠브로소스는 어때요? 최초이면서 최고이면서 유일하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200여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감지한다. 근데 제가 여기 항상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200여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감지한다라고 하니까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암, 두 번째가 당뇨, 세 번째가 고혈압. 그러면 이제 이 암, 당뇨, 고혈압은 이 200여 가지 질병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떻게 알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200여 가지 이상의 질병을 어때요? 감지하고 연락하고 뭐예요? 대처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포의 선모가 끊어지면 암세포를 인식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세포의 선모는 CCTV 역할을 한대요. 아까 여러분 그 2025년 노벨상 내용 중에서 우주선에 망원경 쓰고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CCTV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여기에 8가지 당 영양소. 8가지 당 영양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엠브로토스라고 해놓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게 이렇게 8가지 당 영양소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엠브로토스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자, 이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대요. 그래서 안테나가 있으면 암세포를 잡아먹겠죠. 안테나가 없으면 못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당뇨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갈색이 뭐예요? 포도당. 이 녹색은 여기에 있는 뾰족 튀어나온 것은 세포의 안테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인슐린이 뭐예요? 세포의 안테나를 띵동 하고 누르죠. 그럼 어때요? 세포의 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을 우리 몸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인슐린이 안테나를 눌렀는데 문을 안 열어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혈액을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위험해지겠죠? 그러면 얘를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거를 당뇨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제 당뇨약을 평생 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당뇨는 뭐의 문제예요? 바로 이 세포의 안테나가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네, 뭐 200여 가지 중에 설명해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제 고혈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건강한 세포, 이거는 건강한 혈관, 저거는 건강하지 않은 혈관이래요. 건강한 혈관은 팽팽하고 건강하지 않은 혈관은 딱딱하대요. 그러면 어때요? 팽팽한 혈관에서는 피가 원활하게 흘러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고혈압이나 이런 문제들이나 관련된 이런 예,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가 면역 질환 뭐 원인은 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세포죠, 그죠? 백혈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신호 통신이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은 정상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어느 부위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죠. 눈에서 나타나면 쇼그렌 증후군, 혀에서 나타나면 베체스트, 귀에서 나타나면 메니에르, 위나 장에서 나타나면 크론병, 루푸스, 뭐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질병들이 베네티크에서는 어때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도 크론병으로 이제 크론병 이제 장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염증을 치료하다가 더 이상 염증이 치료가 안 되면 잘라서 붙인대요. 그 잘라서 붙이는 수술을 7번을 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어때요? 백혈구 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면역 억제제를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혈구가 힘이 약해지죠. 그죠?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통신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엠브로소스 한 달에 2통 먹고 2달 만에 해결이 됐어요. 즉 9년 동안 크론병으로 고생하신 분이 그분의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럴까요? 억울하대요. 19살 때 발병해가지고 38살에 제가 만났었거든요. 예, 지난 세월이 이렇게 간단하게 엠브로소스 2통 가지고 2달 만에 해결이 됐어요. 예, 정말 그러니까 뭐든지 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막 저는 막 강의만 하면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아, 이렇게 대단한데 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만 하고 계세요?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듣죠. 막 노벨상을 10번을 받으나 뭐 이제 10번을 받으나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하지만 어때요? 분명히 이거에 대한 비전을 알아보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자, 내용이 좀 어렵지는 않죠. 최대한 이제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최대한 적을 좀.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뭐예요? 이 안테나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글리코양소를 많이 먹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죠. 이거 먹으면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죠? 걸려도 뚝딱 하고 떨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소포체, 골지체 아까 2025년 노벨상에 나왔던 거 알죠? 바로 여기가 소포체고 여기가 골지체예요. 이 DNA에서 만들어진 이 유전 정보에서 당사들이 붙어야지, 그죠? 당사들이 붙어야지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이동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안테나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에서 트리밍이라는 거는 교정이 되는 거죠. 특허 자료에 보면 백혈변, 염색체 변형의 교정,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다운증후군이나 그죠? 여러 가지 그 DNA에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질병들이 엠브로토스를 먹으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이 기전에 의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뉴튼지, 그리고 이게 이제 유전자 지도, 그죠? 하지만 어떠한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병에 걸린다까지는 알아냈지만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는 게 문제였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당사슬이다. 자, 줄기세포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의 배아세포가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건데 자, 이 줄기세포, 배아세포가 어때요? 다리로 갈지 심장으로 갈지 뇌로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배아의 운명을 결정을 해주는 게 뭐예요? 글리코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90은 글리코를 모르면 줄기세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대단해. 근데 왜 대단해? 뭐라 그래요? 대단해. 왜 대단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예, 그러면서 줄기세포는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회사는 믿을만 하죠. 30년 됐죠.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제품은 이렇게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하고 최초이고 최고이고 유일한 아이템이고요. 자, 보상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해 보이네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유가 뭘까? 자,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게 문제가 있었죠. 그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 솔루션을 매너티께서 알게 됐어요. 자, 시간을 노력하면 돈을 벌죠. 그런데 시간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 저는 지금 50대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가 시간이 지나면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어때요? 지금처럼 시간과 노력을 쓸 수 없게 되겠죠. 그죠? 물론
지금 생활에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그죠?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일을 지금보다 더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을 보니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뭘 만들어요? 자산을 만들고 자산을 통해서 수입을 만든대요. 그러면 어때요?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아도 자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분이 이제 강의한 적이 있죠. 그죠? 부자들은 뭐예요? 자산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모은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착각한다, 착각한다. 자산은 뭐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게 자산이에요. 부채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가는 게 부채예요. 근데 부자들은 자산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모은대요. 돈 벌면 집을 사. 물론 집이 오를 수 있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좋은 차를 사. 그러면 어때요? 계속 돈이 나가게 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산과 부채를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뭐그 아이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자산을 모으면 부자가 되고 부채를 모으면 쫄딱 가난해.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이가 있으신 분, 자산이다, 부채다. 부채가 훨씬 많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예? 저는 자산이었을까요? 부채였을까요? 완전 부채였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이제 불을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했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채였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산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베네테크를 만나서. 자, 어, 이분이 이제 두 분이 같은 학교를 나왔대요. 그죠? 이분이 이제 54년생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72인가요? 그죠?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인데 똑같이 연예인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아,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런데 친구를 보니까 어때요? 저작권.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억 단위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억이라고 하니까 한 달에 1억이라고 하면 큰 거 같은데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 아? 이런 거 아시죠? 맞아요. 유명한 노래가 봄바람이 날리 약간 여수 밤바다도 있네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 봄바람 휘날리며 그 노래 이름이 벚꽃 엔딩인데 벚꽃 연금이라고 부른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노래 한 곡 가지고 한 달에 1억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보다 나이는 어릴 것 같으니까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노래가 한 곡은 아니잖아요. 꽤 많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벌까?
이게 뭐예요? 자산을 모아야 된다. 부채를 모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 제가 이제 문제 하나 낼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세 저작권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은 그죠? 우리나라 한국에서 인세 저작권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은 1년에 얼마를 벌까요? 수대로 보세요. 100억 위, 200억 위. 어. 아, 못 봤죠? 못 봤지, 못 봤지, 못 봤지. 얼마? 아, 손 들고 400억 정답! 오늘 이제 정답자 3명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피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많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이유가 뭐냐면 BTS 노래를 상당히 많이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0억.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써도 40억이 남는 거죠. 자, 이분이 내년에 이 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죠? 내년에는 더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자산의 가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죠? 그런데 이제 자, 이분은 돌아가신 지가 꽤 됐죠. 그죠? 근데 이분은 1년에 얼마를 벌어요? 1년에 1,300억. 이게 뭐예요? 자산의 가치. 2등은 얼마나 벌까요?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 중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순위를 먹인 게 1등이 마이클 잭슨인데 2등은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어때요? 30대에 활동도 많이 안 하고 30대 후반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그분의 1년에 얼마를 벌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답을 저도 알아야 되니까. 자, 2등은 자, 1등은 이제 1,300억 1년에. 자, 2등은 600억 600억 정답. 네. 뭐냐면 자, 하루에 2억씩 버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인볼서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로 작곡가들은 이 노래를 해마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대박을 치면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룹과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룹과 조직을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교육시켜주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보기에 물건 좀 잘 팔게 생겼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물건 못 팔게 생겼어요? 그래요. 어디 가서 물건 하나도 못 팔게 생겼다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은 조금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상 플랜도 대단해요. 이거 진짜 이거 가지고 또 1시간 설명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데 1번에서 9번을 합친 것보다도 더 대단한 게 10번. 네. 내가 원하는 수입의 크기만큼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을 만들고 내가 한 달에 2명 정도만
많이 만들지 말고. 세 명으로 어떤 분은 한 달에 세 명 하면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일단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두 명으로. 그래서 한 달에 내가 두 명. 그러면 정확하게 사업을 한다면, 그죠? 한 달에 두 명. 150점 자동 주문 만들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죠? 저번에 지난주에 연합 세미나에서 배재현 훈 사장님이 그죠? 예. 한 달에 매출이 3천만 원은 나와야지 겨우 월세 내고 생활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 달에 소비자 두 명 만들면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달에 내가 150점 자동 주문 두 명만 만든다고 하면 자, 이거 한 달로 계산할게요. 내가 제품을 쓰는 것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확하게 5개월이라고 5개월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SED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한 달에 두 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해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앞부분에 시간을 많이 써서 뒷부분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내가 두 명에게 100만 원이 되도록 도와주면 200만 원을 받고 내가 두 명이 200만 원을 받도록 도와주면 400만 원을 받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딱 두 명에게 200만 원 되게. 내가 두 명이 PD가 되면 제가 딱 원타임 실버 PD 가는데 딱 10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10년이 안 걸리고 5년, 4년 만에도 실버 PD를 달성하는 분들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는 1년 안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막 좀 뒷부분에 좀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서 이 부분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그죠? 오늘 뭐 제가 흥분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막 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면 많이 뺐는데도 막 그 인생 여행 여행 진짜 많이 보내줍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 막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 한번 가기 힘든데 여행 너무 많이 보내주고요. 이게 이제 라스베가스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혼자 갔었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예, 결혼에 대한 얘기도 진짜 내일은 또 뭐야 정대한 결혼식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니까 막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는데 아니 제가 뭐지 처음에 이제 이 맨하테크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그 일산에 있는 교회 지하 창고에서부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지하 창고에 살면서 누구 여자친구를 창고에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집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소개시켜 준다고 하길래 괜찮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뭐 만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만나나 봐. 그래서 만났는데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PD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제가 맨하테크에서 US 맨하테스 4월 달에 보내주는 거여서 야, 3월 달에 결혼을 하자. 그러면 해외여행을 맨하테크에서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맨하테크 아니면 진짜 결혼이고 신혼여행도 못 갈 뻔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맨하테크에서 여기는 아마 라스베가스 같죠, 그죠? 라스베가스 여기는 또 예. 그리고 이제 이거입니다. 그죠? 타이밍. 자,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고, 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몇 년 정도 사업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지금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요? 제대로 된 사업은 중국이 열리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업이고요.
중국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 드디어 이제 광저우에서 첫 번째 미팅이 시작이 되고 올 연말에 스티브 뉴전스 박사님이 강의를 하게 되고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센터 체험 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앞으로 메가테크 사업을 만난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부터 그죠? 사업은 지금부터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거에 대한 전혀 신뢰를 가지셔도 되고요. 자,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하면 나의 희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건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희망을 전달해 줬고요. 그게 꿈이 되고 현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이른 사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초이고 유일하고 최고인 이 아이템 글리칸을 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같고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이 글리칸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소화시키게끔 도와주시는 우리 김영국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강의는 월요일, 목요일 11시, 토요일 2시에 있고요. 또 비즈니스에 대해 알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기초 사업자 과정인 MET가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강의는요. 오전 11시에 혈행 건강 제품 강의를 이춘행 강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귀한 강의에 초대하셔서 건강과 재정의 축복까지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